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탈레반이 과도 정부 구성을 발표하고 총리 대행에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임명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고, 멕시코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소식,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다시 대학에서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탈레반 드디어 과도 정부 구성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 정부 구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 총리 대행에 탈레반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직에 대행이란 꼬리표가 붙었어요. 네, 총리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강요들은 모두 대행입니다. 이렇게 강요들을 모두 대행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탈레반 측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탈레반이 무장 조직에서 정식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유를 두기 위해 강요 대행으로 채운 이른바 과도 정부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총리 대행이 된 아쿤두 어떤 인물입니까? 나이는 6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출신입니다. 칸다하르는 탈레반이 결성된 곳이기도 한데, 아쿤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탈레반 내 최고위원회인 레흐바리 슈라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아쿤드 대행은 과거에도 탈레반 정부 안에서 강요를 지냈습니다. 네.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 시절에 외무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직을 맡았었고, 당시 탈레반 정부에서 맡았던 역할 때문에 유엔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아쿤두 대행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탈레반 내부에서 군사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탈레반 안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가 총리 대행에 임명이 된 것은 탈레반 내 강경파와 또 온건파 사이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 대행 외에 다른 강요들 명단도 나왔죠? 네, 부총리의 물라 압둘 가나 바라다 그리고 몰로이 압둘 살람 하나피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또 시라주단 하카니가 내무부 장관에, 몰라 모하마드 야쿠브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몰로이 아미르 칸 무나키가 외무부 장관 대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역시 이 하카니 내무부 장관 대행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는 탈레반과 연관된 무장 조직이죠.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입니다. 하카니 네트워크라면 미국 정부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20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 기간 미군과 연합군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을 해서 악명을 얻었었죠. 미국 정부는 이 조직을 매우 치명적이고 정교한 반군 조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미 하카니 장관 대행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정한 1급 수배자인데, 미국 정부는 특히 하카니 체포에 도움을 주는 정보자에게는 $10,000,000의 보상금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탈레반 측이 앞서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과는 달리 이번에 여성 강요가 한 명도 임명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탈레반 측은 그래서 이에 대해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아직 강요 인선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현재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두 자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탈레반 측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쿤드 자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아미르, 즉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행정부의 수장 외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는 이란과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쿤두 자다가 이번 과도 정부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새 정부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레반은 주변 나라들과 상호 존중의 근거에 건강하고 강력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면서 이슬람 율법과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제법과 조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탈레반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 이 최고 지도자인 아쿤두 자다 통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는 아직도 공개석상에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성명도 탈레반이 지난달 카불을 점령한 뒤에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과도정부 구성이 다 끝나면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탈레반 정부 구성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탈레반 측 발표를 아직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아프간인들이 포용적인 정부를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조급하게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승인은 탈레반의 향후 행동에 달려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또 미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바로 낙태법 이슈잖아요. 텍사스주의 낙태법 이슈가 또 그 한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멕시코에서 낙태 처벌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8일 멕시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대법원 판사 10명은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3년을 부과하는 코아이율라주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아우일라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내 모든 주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멕시코 전 지역에서 낙태가 실질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멕시코 법으로 대법원 판사 8명 이상이 결정한 판결은 주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멕시코의 역사나 상황을 볼 때 이번 멕시코 대법원 결정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멕시코가 로마 카톨릭교를 믿는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낙태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인구가 정말 많은 멕시코에서 낙태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카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네, 중남미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죠. 네, 임신 초기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곳은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그리고 가이아나 등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낙태를 하게 되면 상해나 살인죄로 기소된 뒤에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멕시코 상황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낙태가 가능한 지역이 있었나요? 32개 전 지역 가운데 4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낙태 시술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여성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나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 민간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최소한 약 500여 건의 형사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멕시코 안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반되게 엇갈립니다. 카톨릭 교회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을 맹비난했고 반면 여성 단체들 쪽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크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런 멕시코의 낙태에 대한 판결이 현재 또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 문제가 더 좀 눈길을 끌죠. 그렇습니다. 텍사스주가 최근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법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에서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학기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7일부터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다시 대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인근 북버지니아에 있는 학교로 이동한 뒤에 장문 수업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든 여사가 올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영부인 일정은 소화를 하면서 강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네. 이 바이든 여사 언제부터 교육계에 몸을 담아왔나요? 네, 바이든 여사는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고 나서 1년 뒤인 1976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뒤에 줄곧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웨스체스터 대학교 그리고 빌라노바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7년에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했나요? 네,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09년부터 이 칼리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은 바이든 여사의 남편이 부통령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여사가 굳이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특히 자신의 경호를 맡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학교에 이게 워낙 잘 섞여서 눈에 띄지 않도록 편안한 복장을 하도록 시켰고 아예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다니도록 해서 뭐 잘 민글이 돼서 바이든 여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영부인으로서 이 바이든 여사가 강의 활동을 하게 됐는데 교직원 노조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미교육협회 NEA 지도부는 바이든 여사의 강의 활동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자라는 직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바이든 여사를 통해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베키 프링글 이 전미교육협회 위원장은 특히 질 바이든 여사가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여사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또 이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이든 여사 스스로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그동안 여러 인터뷰 내용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여사의 이러한 활동, 그 이전의 다른 영부인들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악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진 영부인입니다. 앞선 영부인들은 자신의 직업이 있어도 영부인이 된 뒤에는 주로 일을 그만두고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에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 영부인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자신만의 공적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자신이 기획한 아동 복지 캠페인을 벌였고 미셸 오바마 여사는 아동 비만 퇴치 캠페인을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